네.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바빠진 검찰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검찰이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긴 한데 지금 이 지난달에 명태균 씨를 이틀 연속 조사했고요. 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까지 이제 명 씨에 대한 조사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까지 조사를 이어간다라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 쪽의 입장을 보니까 오늘 나온 거를 잠깐 전해드리면 정치인들과 관련된 수사를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너무 많았다. 12월, 1월, 2월 그동안 검찰은 뭐 한 거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15차 조사까지 강혜경 씨는 굉장히 다수의 조사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가령 윤석열 부부라든지 이런 본류를 건들지 않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선 앞두고 정치인들을 건드는 모양새를 보고 나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또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는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도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잘들 하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창원지검에서 애초부터 창원지검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수사가 아니었고,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지검으로 올라오던가 특수사부를 합동수사본부를 했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이렇게 말하자면 하늘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까지는 윤석열 김건희를 접근하는 거가 완전 이제 금기시 됐죠. 그래서 위에서 큐사인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의 분위기는 수사검사들이 뭐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초에 수사보고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네. 11월 초에 수사고가 만든 후에 보고가 됐죠. 네. 그리고 보고가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월 3일 계엄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때문이나 그 전에 황금폰을 넘긴 어쩐 다 있었고 12월 2일이었죠. 12월 2일이었고 네. 명태균이 황금품을 넘긴다고 그 다음날 계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창원지검 검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사를 할 수 있게 더 진척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이게 중앙지검으로 이제 다 땡겨져 올라왔습니다. 땡겨져 올라온 이후에 중앙지검이 야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다 수사했던 거 아니야? 뭐하고 이제 사람들을 줄 소환하고 다시 불러서 묻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하늘이 있어요. 검찰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하나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갈 거냐의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는 파면 선고가 기점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파면이 되면 이 부분은 부담이 별로 없어요. 사실 검찰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걸 제일 잘합니다. 죽은 권력을 잡는 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의 다수 대선 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어려워요. 사실 이제는. 네. 그래서 그게 걸려있죠. 12월 3일 이전에는 검찰이 언론 쪽에 나오는 소스들이 대부분 오세훈 홍준표를 둘러싼 주변부적인 사실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사받고 오는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세훈 홍준표를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수사는 거의 다 된 거죠. 조사는 거의 다 됐는데 이거는 큐사인을 못 받아서 그냥 갖고 있었던 거고 수사보고서를 올려봤더니 계엄이 났네? 이렇게 된 거고 창원지검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하늘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선재가 결정하면 그 다음에 고하자 이렇게 놓고 오세훈 홍준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정치인들. 근데 이거는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 야 우리가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펼쳐서 대선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데 한 정당이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 뭐 이런 정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민이 있는 거겠죠. 그러네요. 진짜 그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일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해명들이나 설명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가 지쳐도 기차는 간다라는 마음으로
뭐 특검을 가든 검찰 수사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지금 일단 직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대선 주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두고 나면 윤석열이 만약에 파면된 이후에는 아마 우리를 건드리진 못할 거다.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건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두 대선 주자가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아까 우리 김한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어쨌든 검찰 쪽에서 나오는 뭐 보도라든지 아니면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 특히 강혜경 씨나 혹은 뭐 어제 있었던 뭐 뉴스타파 보도나 등등을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막아질 수 있는 걸까? 뭐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은 저희가 역사상 2번밖에 안 겪어봤으니까 탄핵에 의해서 겪는 상황은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이어가지고 그 본인들조차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곧 오긴 올 거다. 그게 이제 파면 선고를 시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는 이거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두 분이 대선 경선을 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쪽이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명확한 어떤 정황 증거들이나 게다가 이건 증거가 좀 명백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니까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사 대납 아까 말씀 주셨고 또 어떤 두 분 다 비슷해요. 둘 다 여론조사비 대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은 홍준표 시장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뭐 사진이 나온다든지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성, 명태균과의 관계성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 쪽이 좀 더 난망해 보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자를 압수수색을 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문제가 더 크게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오 시장도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오 시장 처음에는 해명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수사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 수사가 쉽죠. 왜냐하면 이건 금전거래가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검찰에 남은 건 그거 하나죠. 이 금전거래를 오세훈 시장이 지시했냐, 지시가 아니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명만 진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준 사람이 진술하면 끝나는 정도로 된 거고 지금 홍준표 시장의 관계는 약간 연결고리들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성들에서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뭐 연결고리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급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더 이제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미 개업 나기 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선 이건 이 정도면 얼추 다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니 왜냐면 오세훈 시장처럼 명확하게 돈을 준 사람이 없어요. 이 명태균 씨와의 거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세훈 씨는 내가 직접 준 거 아니라 거기가 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뭐 후원자가 준 거다.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수사적으로 보면 금전거래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쉬워 보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홍준표 시장이 또 경남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남지사를 할 때부터 명태균 씨가 정책 관련된 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관계는 깊을 거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뭔가 그 내밀하고 치명적인 게 나올 수는 있고 지금도 보면 채무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의 어떤 채무 문제를 명태균 씨가 자꾸 거론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명태균 씨랑 주변 취재를 해봤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알 텐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만 비춰봤을 때 악감정이 더 많이 들고 배신감이 많이 들고 혐오감이 많이 드는 쪽은 오세훈 시장 쪽이기 때문에 최초 처음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 이름 뭐죠? 여자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네, 김소연 변호사도 자기 접견을 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정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실제로 뭐 배신감이 많이 작용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김한정 씨라는 최대 후원자가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대응하는 걸 보면 내가 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막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취재를 하고 온 취재 기자한테 내가 누구까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줬다고 다 공개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선 경선 때도 내가 됐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경선 때도 내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다. 오세훈도 뭐 얼마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수사를 해서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은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명확하기는 하죠. 그리고 명태균 씨의 감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을 정말 뭐랄까 이런 말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내버리고 싶고 끝장내버리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뭐 막
더 새로운 거 막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그 시장 것 같아요. 관련해서도 뭐 명태균 네,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분위기던데. 어쨌든 뭐 그 지금 관계 자체를 부정하니까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들을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있겠죠. 직접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명태균 취재할 때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지금 명태균 씨 그 녹취에도 그런 게 공개가 됐지만 자기가 떨이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떨이. 예,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서울 애들한테 당했어. 나를 촌놈이라고 무시해. 이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그렇게 근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서울은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을 말하는 거. 서울 사람. 예. 서울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서울 사람이라서. 네. 그러면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은 두 분 다 어렵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문수 대 한동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선 그러면? 경선을 나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내가 본선에 나가려고 이 당 경선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본선이 목표인데 당장 오세훈과 홍준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기자들과 언론사가 뭘 궁금해하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정치 일정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대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신의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기자들 머릿속에 되뇌 있는 거는 그래서 명태균은요. 그래서 명태균 관련된 검찰 수사는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 질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자가 묻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네. 경선에 들어가면 그렇죠. 상대 주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대 가장 치열했던 경선 이명박 박근혜의 경선 때 박근혜 게이트의 골격이 이미 다 나왔고 그때 다 나왔어. 다스의 골격이 이미 다 나왔어요. 나왔죠. 네. 권력을 잡으면 5년 묻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못 묻어요 결국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뻔히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경선을 나간다? 그러면 상대 캠프에서 가만 안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얘기한 한동훈, 김문수는 소위 지금 여의도에서 말하는 명 안 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두 명이 이렇게 보는 명이 묻었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도 나온다고 하면 여기도 명이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캠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명묻지 않은 비명계들만 지금 대선 경선에서 좀 현재 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감을 본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사라도 지연시켜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분명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가 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수사를 멈추는 게 한국 정치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60일이라는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나면 그러면 후보 확정하고 뭐하고 한 3, 4주 걸린다고 치면 그때 되면 내가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수사를 멈춰야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그리고 검찰도 것이다. 사실 부담스러워지죠. 부담스러울 수도 저는 있다. 심지어 어떤 장면까지 두어 달 전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아침에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림도 좀 그려진다. 이제 실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명태균 게이트에게 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 있잖아요. 여기서 명은 명태균입니다.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은 정치에서 당장 손을 떼라. 대선에서 손을 떼라. 이제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고서는 이 수사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 그거는 약간 합동 자백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근데 선거에 안 그렇지 좋을 것 않고서는 같은데.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검찰도 조직의 논리로 우리가 비춰본다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됩니다. 명태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어쨌든 실감이 납니다. 요거 좀 저는 새로운 얘기라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이 비상계엄에 개입한 의혹. 네, 이거 이제 박영수 그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그러니까 내란 진상 조사 단장이 어제 발표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내용인데요. 네네네네. 뭐 이제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12월 3일 오후 8시 30분에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지원 나올 거다. 도와줄 거다. 이 얘기는 이미 여인영의 증언으로 나온 바 있고 정성우 처장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검찰과 국정원은 이 내란에 책임이 없나? 내란과 관련돼서 가담한 적이 없나? 이런 의혹이 이 멘트 때문에 불거졌던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공개한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37분경 검찰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A 검사가 방첩사 대령 B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고요. 그리고 12시 53분경에는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C 씨가 2분 2초간 또
각각 통화를 했다. 방첩사 대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첩보에 따르자면은 검찰 쪽에서는 선관위까지 나가봤다 이런 제보가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과 국정원도 내란의 가담자들이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여서 대검 쪽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과도 연락한 적이 없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발표가 먼저 되고 나서 이제 대검 쪽의 입장을 듣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들으면 대부분 이런 조직들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들은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일단 발뺌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취재 공조가 한결에 김한 기자에게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물어봐 놓고 당황하게 되면 그 멘트를 따놓고 나서 니네 왜 거짓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 대검과 국정원의 방첩사랑 통화를 했다라는 인사들이 같은 전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 네. 과학수사부고 이쪽은 과학 대응팀이고 이거 뭡니까? 선관위에 왜 갔습니까? 서버 가지러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이 서버를 갖고 오면 서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방첩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대검 과학수사부는 여러 번 서버 포렌식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했을 거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서버를 갖고 오면 이 서버를 어떻게 분해하고 이런 걸 국정원의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보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이 보직을 양쪽이 같은 보직을 가진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건 이 보직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뭐 개인적인 통화했다 여기까지 해명한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내가 원래 아는 사람인데 방첩사 대령을 알아요. 대통령이 계엄 발표했어. 밤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죠. 야 이거 계엄을 왜 한 거야? 니네 미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몰라 나도 명령 받고 하는 거야. 끊었는데 그러고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 방첩사 대령이 통화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겁니까?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은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타임라인이죠. 그러니까 방첩사, 검찰, 국정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내란 가담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 수사가 거기 들어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보직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거의 만약에 명백하네. 뭐 그 대검 고위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실무적으로 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서버를 가지러 간 거니까 그렇게 통화를 했다. 실무적 통화를 했다. 그거는 뭐냐면 실무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공조가 돼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론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여가지고 대다수 언론에서 잘 다뤄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사의 주도권을 잡은 쪽은 공수처나 경찰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김용현을 기소하거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고 실제 지금도 검찰이 주도하고 그렇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황이 나와버리면 아니 내가 이 내란에 가담했는데 내 목에 내가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외부에서 메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인데 특검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다 건 바이 건으로 막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도 뭐 어떤 것이 올라가든 항상 거부권을 지금 염두에 두거나 실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과 여러 세력들이 실제 내란을 진압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라는 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거랑 패키지로 하나 더 이날 같은 날 나온 보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김성훈 경호처장이 그 비화폰 불출 리스트를 검찰에 자진 제출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실무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장검사고 대령이고 과장급 인사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공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무적으로 연결이 된 거면 공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조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윗급에서 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 윗급들은 뭘로 통화를 한 겁니까?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겠죠. 근데 경찰이 그걸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김성훈이 본인에 대한 경찰이 영장 청구한 같은 날 검찰에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찰에 일부 제출해 줬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러네요. 나를 피의자로 검찰한테. 만들지 전환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 그러네요. 만약에 검찰한테 검찰 협조했다. 내부에 누군가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거나 검찰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거나 그 전화를 받은 대상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이거나 내란의 수괴라면 이거는 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너무 위태위태하네요. 검찰이 지금 검찰이 이제 내란에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윤석열 씨, 김건희 씨도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내란 수사도 해야 되고 빨리 파면이 되고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특검으로 가야만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